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텔이 올 연말에 내놓는 외장형 GPU인 DG1은 자신이 직접 만들지만 내후년인 2022년 출시 예정인 7나노 GPU인 DG2는 TSMC에서 만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바로 대만의 IT 매체인 테크뉴스 타이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미국 IT 매체인 WCC 앱텍의 인용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미국 매체는 테크뉴스 타이완 기사가 원문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삼성 파운드리에겐 아쉬운 뉴스입니다. 인텔은 10나노 공정 수율이 14나노, 22나노 공정 수율에도 못 미친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텔 CFO의 저 고백이 CPU와 GPU를 다른 파운드리에 맡기기 위한 일종의 밑밥 깔기 발언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인텔이 주력 제품인 CPU를 다른 파운드리에 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인텔도 10나노 공정 수율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7나노는 내년 말에 가능할 것이란 여지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인텔이 말하고 싶은 핵심 요지는 앞에 있다고 봅니다. 즉 공정 개선이 쉽지 않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판세로는 인텔이 GPU에 이어서 CPU를 TSMC나 삼성 파운드리에 맡긴다는 기사가 떠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일단 대만의 테크뉴스 타이완 기사가 맞다면 외장형 GPU는 TSMC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CPU는 삼성에게 줄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인텔이 외장형 GPU와 CPU를 다른 파운드리에 맡긴다면 한 곳에 몰빵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일단 외장형 GPU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테크뉴스 타이완은 인텔이 자체 개발하는 7나노 외장형 GPU를 TSMC의 6나노 제조 공정에 넘길 것이며 2022년까지 TSMC의 3나노 제조 공정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텔의 7나노는 TSMC 삼성의 5나노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텔의 외장형 GPU인 DG2는 7나노 GPU입니다. 그래서 TSMC의 6나노, 3나노 공정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사는 2021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인텔이 TSMC 6나노 EUV 공정을 이용해서 자체 연구용 GPU와 칩셋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인텔이 DG2를 공식 출시하겠다고 밝힌 시점은 내후년인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출시 1년 전인 내년부터 시범 생산을 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기사에서는 인텔이 TSMC를 선택한 이유도 나와 있는데요. 바로 CPU보다 GPU 생산이 비교적 단순하고 TSMC의 GPU 생산 경험이 많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사실 인텔은 CFO 발언을 통해서 내년 말에 7나노 공정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고위 관계자 발언을 고려해봐도 인텔이 자체 제작으로 2022년 7나노 GPU를 내놓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7나노 공정 개발을 끝내자마자 바로 프리미엄급 외장형 GPU 생산에 제품의 양산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외장형 GPU인 DG2를 TSMC에 줄 것이란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사가 맞는지는 확신할 수 없어도 적어도 DG2를 다른 파운드리에 줄 가능성이 큰 것만은 맞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인텔이 외장형 GPU인 DG2를 TSMC에 맡기는 게 사실이라면 삼성 파운드리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사에서는 인텔이 CPU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TSMC에 GPU 생산을 맡긴 이유를 설명하면서 CPU는 훨씬 제작이 복잡하다고 슬쩍 언급한 부분입니다. 인텔도 최후의 보루처럼 CPU만은 다른 파운드리에 내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절대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CPU 분야에서 AMD 추격이 거세고 10나노 공정도 난항을 겪는 판에 내년에 7나노 공정 개발이 무난하게 마무리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텔이 또 CPU를 맡기기 위해서 삼성과 TSMC를 놓고 고민하는 사태로 비화될 여지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외장형 GPU를 TSMC에 맡기는 이슈를 그저 그 팩트 하나로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인텔의 GPU 발주 가능성을 비롯해서 공정개발 진척 뉴스를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GPU를 TSMC에 맡길 거라면 CPU는 삼성에 맡겼으면 합니다. 아무튼 인텔이 차세대 공정개발에 두 손을 점점 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점은 WCC 앱텍이 테크뉴스 타이완 기사를 루머에 가깝다고 언급한 대목입니다. 이 카더라에
기자의 합리적 상상력이 기사를 만들어냈을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예상을 해보는 것은 인텔의 고위 관계자가 인텔이 공정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해 줬기 때문입니다. 인텔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모리 시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타임스가 D램과 낸드 가격이 데이터 센터와 엔터프라이즈급 SSD, 그러니까 기업용 SSD죠. 이 기업용 SSD의 수요 증가로 올 2분기에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를 보면 너무 장밋빛 같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세계 경제가 중국 사태로 장기 불황으로 빠질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기사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것은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도 탄탄한 업종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메모리 가격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요 기업들이 생산 차질을 우려해서 입도 선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반도체 기반은 탄탄합니다. 중국 사태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만 5G, AI, 자율주행 등 향후 반도체 수요에 대한 믿음도 강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차피 쓸 것이라면 미리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에 생산에 지장은 없다고는 하지만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경북구미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한시적으로 베트남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별탈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